성 바실리 성당이 보이는 이곳은 러시아. 여기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인 양 시간에 얽매여 사는 남자 척 롤랜드가 있습니다. 페덱스 러시아 지사에서 현장 관리 및 직무 교육 중인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페덱스의 충성스러운 직원이었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척, 그리고 척이 향한 곳에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You're home. Home indeed. I love that you're home. 프린터기 소리를 반주삼아 기쁨의 댄스를 추는 두 남녀. 너무나도 고생하고 있는 예비 남편을 꼭 안아주는 켈리.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켈리의 집에서 만찬을 가는데 척은 또 페덱스를 찬사 중입니다. 뭔가를 잘못 씹었는지 턱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긴급한 호출을 받게 되는데 So long as you're here New Year's Eve. I will be here New Year's Eve, I promise.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는 둘. 켈리는 할아버지의 회종시계를 선물로 주죠.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 사진을 끼워 넣어줬죠. 시계를 멤피스의 시간으로 맞춰줍니다. Kelly time. 그리고 떠나기 전 척은 켈리에게 소원합니다. Just take it and hold on to it. You can open it on New Year's Eve. And I love you. 작별 키스를 나누고 척은 비행기에 오릅니다. 꿀잠을 자고 있는 척. 그때 Hey Al, where are we? Somewhere over the Pacific Ocean. 폭풍우를 만난 비행기는 기존 항로에서 320km 벗어난 상태였죠. 별일 없겠지 하며 화장실로 간 척. 그때 폭발음과 함께 기내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바다로 추락하고 말이죠. 척은 다행히 구명보트 덕분에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심연속으로 사라져버리죠. 생존자는 오직 단 한 사람, 척뿐이었죠.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척이 정신을 차린 곳은 낯선 모래사장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떠밀려온 화물들을 야무지게 파밍하는데 인간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임을 차차 느끼는 척.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켈리의 사진을 보며 겨우 멘탈을 부여잡죠. 그렇게 무인도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갑니다. 다음날 척은 파도 때문에 지워진 구조요청 표시를 보고 콩나물을 굴려 새로 다시 만들죠. 그리고 또 다른 화물들을 득템합니다. 모은 짐들을 정리하던 그때 갑자기 떨어진 무언가에 놀라는 척. 바로 코코넛이었죠. 이곳저곳에서 잔뜩 주워왔지만 던지고 또 던져도 코코넛은 그대로였고 열받은 척은 돌에 찍어보고 돌로 내려쳐보기도 하죠. 말레 코코넛 앞에 돌까지 쪼개집니다. 하지만 날카롭게 쪼개진 돌로 코코넛을 찢어버리고 척은 이 섬에서의 첫 식량을 맛보게 됩니다. 배를 채운 척은 섬을 탐험하는데요. 그러다 동굴도 찾아내죠. 반대편으로 간 척은 깎아내린 듯한 절벽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날개가 그려진 특별을 발견하죠. 맨발로 돌아다니다 상처를 입은 척은 신발을 만들고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자신과 이 섬뿐이었죠. 그러다 떠밀려온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함께 비행했던 엘인 것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지죠. 망자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척은 그의 신발을 벗깁니다. 그리고 손전등도 획득하죠. Albert R. Miller. 한 가족의 가장인 그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던 척은 앨런으로 알고 있던 알버트 밀러의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다행히 그는 척 덕분에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죠. 척은 사이즈가 맞지 않는 신발의 앞부분을 조금 잘라버립니다. 알버트의 손전등 덕분에 밤에도 켈리를 볼 수 있게 된 척. 또한 물컵도 만들며 점점 적응해 나갑니다. 하지만 사냥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그날 밤 바다의 소변을 보던 척은 불빛을 발견합니다. 소리치고 불빛을 사용해보지만 우리가 너무 멀어 어림도 없었죠. 불빛은 해가 뜰 때까지 계속 빛나고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기 위해서 척은 불빛 쪽으로 가야만 했죠. 하지만 엄청난 파도가 그를 가로막았는데 그 충격으로 보트는 구멍나고 척 또한 부상을 입습니다. 서둘러 지혈을 하는 척. 거기에 날씨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던 날처럼 엄청난 폭풍우의 척은 탐험때 발견했던 동굴로 피신합니다. 해안가의 동굴은 절벽까지 이어진 동굴이었죠. 그리고 척은 고여있는 빗물을 마시다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손전등을 끄는 것도 잊은 채. 그를 비추는 손전등. 아니, 희망의 불빛은 이렇게 꺼지고 마는 걸까요? 폭풍은 지나가고 척은 다행히 눈을 뜹니다. 생존을 위해 척은 배송되지 못할 택배를 하나씩 뜯는데요. 비디오 테이프, 종이 문서, 잘 포장된 배구공도 있었죠. 그리고 유용하게 쓰일 피겨스케이트 신발도 있었죠. 망사 드레스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리고 날개가 그려진 마지막 박스. 척은 이 박스는 뜯지 않고 보관합니다. 신발끈은 지혈에 쓰이고 박스는 침대로. 피겨 신발은 도끼처럼 사용하죠. 그리고 망사 드레스는 그물로 씁니다. 하지만 계속 날것을 먹다 그는 한 가지 간과한 걸 깨닫습니다. 바로 불이었죠. 종이 문서를 찢어 밤새 비벼보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코코넛을 긁어먹다 영감을 받은 그는 이번에는 긁어서 불을 피워보려 하죠. 그러다 나뭇가지가 부러져 또 고통받죠. 열받은 척은 보이는 족족 다 집어던지는데 손을 씻고 조금 진적이 된 척은 자신의 핏자국이 묻은 공을 물끄러미 바라보죠. 그리고
침을 묻혀 눈, 코, 입을 그려줍니다. 조심스레 올려놓고 다시 불을 피우려는 척. You wouldn't match by a chance, would you? 배구공에게 처음으로 말을 거는 척. 그리고 배구공 덕분인지 마침내 연기가 피어오르죠. Yeah! I have made fire! 그리고 드디어 개도 익혀먹을 수 있게 되죠. So, Wilson, I let down, but now... 동굴 속은 이제 꽤나 아늑해 보입니다. 그리운 켈리를 그려보는 척, 배구공에게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자신의 현재 상황도 정리해보는 척. 하지만 이가 썩어 몹시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한쪽 날을 거울로 나머지 날로 썩은 이를 뽑으려는 척. 생리를 뽑아버린 미친 듯한 통증으로 발생한 쇼크로 척은 기절해버립니다. 작살 한 방에 사냥에 성공하는 누군가, 날치에 성공하고 야만인이 되어버린 척이었죠. 통증 없이 잘 씹을 수도 있었죠. 고기도 날 것 그대로 먹어버립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래져가는 켈리의 사진, 척 역시 그녀가 점점 희미해져갑니다. 다음날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의 근원지로 향하는데요. 소리의 정체는 어디선가 떠밀려온 부서진 간이 화장실 벽이었죠. 어느새 머리가 풍성해진 윌슨과 말없이 벽을 응시하는 척. 그러다 바람이 불자 쓰러져 버렸는데 뭔가를 결심한 듯 척은 나무를 마구 베어버립니다. 바로 뗏목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로프가 필요했는데요. 부족한 로프는 비디오 테이프를 릴로 채우죠. So we're gonna be short. 여전히 끈이 부족해지자 절벽에 오른 척. 그건 4년 전 자살할 때 쓰러던 로프였죠. 그리고 탈출을 목도하자 배구공과 대화하던 자신에게 현타가 와버려 윌슨을 밖으로 차버립니다. 하지만 곧바로 후회하죠. 윌슨을 잃을까봐 급히 뛰어나온 척. 다행히 근처에 있던 윌슨. 지워진 윌슨의 얼굴을 다시 그려줍니다. We okay? 윌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척. 마침내 뗏목이 완성되고 이성과 작별할 시간이 오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흔적을 남기죠. 풍향이 바뀌자 척은 이제 떠날 때가 된 걸 확신하죠. Here we go, Wilson.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I'll do all the paddling. 매번 탈출을 좌절시키던 거대한 파도를 정확한 타이밍에 돛을 펼쳐 넘어서는 데 성공합니다. 기쁨을 만끽하는 척. 4년 동안 그를 품어주었던 섬에서 점점 멀어져가자 척은 묘한 감정이 들어 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죠. 망망대해 한가운데 유일한 친구는 이제 윌슨뿐입니다. 고래와 교감하는 뜻깊은 시간도 갔죠. 부족한 식량은 물고기를 잡으며 버팁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풍에 뗏목은 박살이죠. 그리고 윌슨마저 그의 곁을 떠나고 말죠. 척을 깨우는 고래. Wilson, where are you? 이미 한참 멀어진 윌슨을 뒤늦게 발견한 척은 망설임 없이 뛰어들죠. 뗏목과 연결된 생명줄을 잡고 윌슨을 구하러 가는 척. 하지만 생명줄의 길이보다 멀어져 버린 윌슨. 뗏목과 윌슨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마는데 계속된 폭풍과 오랜 포류 생활에 그의 체력은 바닥나버린 상태였죠. 결국 뗏목을 택합니다. I'm sorry, Wilson. I can't. Wilson! 4년 동안 홀로 버티게 해준 말동무이자 친구를 잃은 상실감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목놓아오는 척. 삶의 의욕을 잃고 넘어져 버리죠. 죽음을 기다리던 척을 또다시 깨우는 고래. 마침내 척은 포류 생활을 끝마치죠. 그리고 척의 구조 소식에 실신하는 켈리. 4주 뒤 드디어 척은 그리운 켈리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인데 스탠은 켈리가 척을 잊어야 했다고 말하죠. 감옥까지 만들어 장례를 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생환을 축하하는 이벤트가 끝나고 켈리를 기다리는데 켈리가 아니라 웬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척의 치과 주치의였던 켈리의 남편이었죠. 그는 켈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듯하다고 말하죠. 척은 혼란스러워하는 켈리를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성대한 파티가 끝나고 섬에서는 꿈도 못 꿀 진수성찬이 보입니다. 지겹도록 먹던 바닷개보다 훨씬 크고 맛있어 보이는 킹크랩을 만지작거리고 개고생하며 만들었던 불을 너무나 쉽게 만드는 캔들라이터를 껐다 켜고 바닥에 누워 램프를 껐다 켜는 척. 4년 전에 시간이 멈춘 회중시계 속에 켈리를 바라보는 척. 척과 켈리에게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였죠. 척은 결국 켈리를 찾아가는데 척을 기다리고 있던 켈리가 벨도 누르기 전에 나옵니다. 드디어 그를 안아보는 켈리.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인 켈리의 집을 말없이 바라보던 척은 그녀에게 회전시계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차를 척에게 돌려줍니다. I'm so sorry.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너무 늦게 왔다고 사과하는 척. 둘은 작별의 입맞춤을 나눕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켈리가 척을 향해 달려가고 빗속에서 뜨거운 입맞춤을 하는 둘. I love you. You're the love of my life. I love you too, Kelly.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둘은 차에 오르지만 두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You have to go. 아이러니하게도 척이 돌아오고 나서야 서로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죠. 척은 스탠을 만나 섬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생존을 포기하려 했던 일과 그러지 않았던 이유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죠. Breathing, because tomorrow the sun will rise. 며칠 후 척은 어디론가 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윌슨과 마지막 소포와 함께였죠.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준 마지막 소포를 배송하러 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집주인은 부재중이었고 쪽지를 남기는 척. 그리고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 베티나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You look lost. 둘은 잠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는데 트렁크에서 그도 잘 아는 날개 문양을 발견하죠. 인생처럼 끝없는 지평선과 갈래길 앞에서 생활 후 삶의 목표를 잃은 척 놀랜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자신에게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줬던 그녀가 지나간 길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길을 찾은 듯 미소를 짓는 척. 이로써 그는 완전한 생활을 이뤄냈습니다. 캐스트어웨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맛있게 리뷰하는 남자 루비이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캐스트어웨이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톰 행크스 주연의 2000년 작품으로 시간의 빠른 말을 중히 여기던 척 놀랜드가 비행기 사고로 인해 무인도에서 4년 동안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되고 꿈에서만 그리던 약혼녀를 만나지만 이미 그는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던지라 그는 다른 남자와 가정을 이뤘고 척은 약혼녀를 잃고 말죠. 생존 후에 삶의 목표를 잃어 육체적인 생활만을 이뤘으나 무인도에서 마지막 소포를 배송해야겠다는 목표로 살아남은 그가 배송을 끝마치고 그녀가 갔던 길을 바라보며 삶의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생활을 이루게 되죠. 표류 후 생존했다고 삶의 결말이 난 것이 아닌 생존 후의 삶도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고픈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영화 혹은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 영화로 많이들 알고 있고 희망적이고 감동적인 결말로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는 작품입니다. 제게는 윌슨과 일반하는 장면이 가장 슬프고 인상적이었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있을 더 재미난 영화 리뷰를 놓치지 마시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리뷰를 빠르고 편하게 루비이치.